행렬 곱셈이에요. 행렬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숫자들 간의 곱셈하고요. 숫자들 간의 곱셈하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들의 곱셈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 선형대수라고 하는 수학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선형대수까지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코드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1차원 배열에서의 1차원 배열의 행렬 곱이에요. 자, 1차원 배열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을 numpy.array 숫자를 1, 2, 3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배열은 numpy.array 그리고 전부 다 4, 5, 6으로 할까요? 4, 5, 6, 6.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출력해 볼까요? A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B 출력해 보고.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1차원 배열 두 개를 만들었어요. A라고 하는 배열은 1, 2, 3, 그다음 B라고 하는 배열은 4, 5, 6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가 골뱅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얘가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 곱하기 4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두 번째 인덱스끼리 더합니다.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 원소끼리 곱하겠죠.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2, 32가 되나요? 맞나요? 32인가요? 계산 잘못했나? 맞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행렬곱이에요. 행렬곱입니다. 그러니까 행렬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차원이 일단 1차원 배열인 경우에 모양이 같아야 돼요.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렬곱셈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는 방식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기. 그 다음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기. 그 값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어, 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라고 나오죠? 앞에 있는 거는 타입이에요. int다라고 하는 타입이고 계산된 값은 얼마다? 32다라고 보여주는 거.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음. 어, 똑같은 거를 함수가 있어요. matmu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atmul.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줄여서 만든 거겠죠. 매트는 매트릭스 줄여서 만든 거고, 멀은 멀티플리케이션 줄여서 만든 거겠죠. 여기다가 두 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주죠. 똑같은 결과를 주죠. 네, 이게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곱이에요. 1차원.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게 근데 2차원으로 가면 조금 1차원 배열의 행렬곱셈입니다. 얘는 차원이 맞아야 되는데요. 차원이 맞아야 되는데 2차원 배열이니까 차원이 두 개가 있겠죠. 그죠? 뭐 I, J
이런 쉐입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i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j는 열의 개수. 행렬 곱셈이 이루어지려면요. 왼쪽에 있는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모양이 맞을 때 행렬 곱셈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IK라고 하는 모양이 돼요. 자, 이거는 쉐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쉐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이 3개짜리, 컬럼이 4개짜리 그 행렬이 있었으면 여기에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행이 4개짜리가 필요해요. 4개짜리가 필요하고 컬럼의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이 없어요. 뭐 5개든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5개다, 그러면 결과는 여기가 같죠? 결과는 어떻게? 행이 3개고 컬럼이 5개짜리 컬럼 만들어져요. 이런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모양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하나 그리고 그 곱셈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대문자로 쓸까요? 대문자로 쓸게요. numpy 점 range로 만들게요. 어, 3으로 만들게요. 3. 그럼 6개가 있으면 되니까 1부터 7까지. 그럼 1, 2, 3, 4, 5, 6이 되겠죠. 1, 2, 3, 4, 5, 6이고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리쉐이프 할 거예요. 2, 3. 이렇게. 네, 만든 거 여기서 출력까지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배열은요. 행이 2개고요. 컬럼이 3개인 배열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배열은요. 어, 전부 다 숫자로, 1로만 만들게요. 전부 1만 들어가도록 만들게요. 1만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고, 쉐입을 주시면 되죠. 모양을 그냥 바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쉐입을 튜플로 만들 건데,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데이터 타입까지 줄게요. 아규먼트 중에서, 파라미터 중에서 D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D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고, D타입을, 잠깐만요. 얘가 문자열로 줄 수가 있나? D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넘파이, 이런 식으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줄게요. 넘파이, 인트, 64, 이렇게 할게요. 정수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정수. 음, 이렇게 만들어. 1점이 사라졌죠. 점이 사라졌습니다. 네. 자,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할 거예요. 곱하기를 할 건데, 두 번째 배열은 1, 1, 1, 1, 1, 1.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행들을 꺼내요. 오른쪽에서는 열을 꺼냅니다. 그래서 모양이 여기 컬럼의 개수랑 여기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이유가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꺼내죠. 각 행에 있는 값들을 다 꺼내요. 숫자가 같아야 아까 1차원 배열에서 했었던 그 식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런 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 1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에서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같은 원소에 있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한 값들을 다 더한 걸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한다? 행과 열에 있는 값들로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처음에 만들어지는 값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6이 만들어지겠죠, 6.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또 곱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컬럼도 있죠. 그죠? 맞아요? 근데 똑같겠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인가 똑같겠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행이 바뀌죠. 행이 밑으로 내려왔죠. 행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을 하겠죠. 그건 요 밑에다가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에요. 1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기 여기 이것도 15가 돼요. 자,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쉐입이 행 2개, 컬럼 3개였었고 여기는 행이 3개, 컬럼이 2개였었죠. 여기에 일치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행과 열을 가지고서 곱셈을 수행을 하고요. 결과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행 2개, 컬럼 2개짜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행렬 곱셈이에요. 2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이 되셨죠? 자, 이거를 하시는 방법이 연산자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A, 골뱅이 B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 제가 만든 거랑 어때? 똑같죠? 그 다음에 numpy 점 mat 뭘 이렇게 하고서 어, A, B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럼 연산자하고 함수는 항상 똑같으냐? 항상 똑같지는 않고요. 이 연산자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까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3차원 이상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3차원 배열 이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metmer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행렬곱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골뱅이라고 하는 연산자. 골뱅이 연산자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냐 하면 1차원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3차원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고, 그 넘파이의 met 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n차원 배열 전부 다 n차원 배열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언제든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곱셈 했어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연습 조금만 더 하기 위해서. numPy 점 A range 범위로 만들게요. A range 이렇게 만드시고 3, 4로 만들까요? 3, 4? 3, 4로 만들면 3, 4, 12. 12개가 있으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reshape을 할게요. reshape 3, 4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A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겠죠? 1부터 10위까지 숫자들을
그죠? 1부터 11까지 숫자들을 어떤 모양으로? 행 3개, 컬럼 4개짜리로 만들겠다. 예.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거를요. B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numpy.array 요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배열과 여기 3, 4라고 있죠. 그죠? 모양이. 그죠? 어. A라고 하는 배열은 모양이 3, 4예요. 자, 여기랑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적어도 컷. 두 번째, 이 B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 때 행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니까 4개가 돼야 돼요. 컬럼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몇 개가 되든 컬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 컬럼의 개수만 일치하면 돼요. 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컬럼을 2개로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결과는 2차원 배열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행이 3개, 컬럼은 2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컬럼을 4개를 넣어야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 행 4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는 2 이렇게 넣고요. 어, 아무렇게 2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1 1 이렇게 넣을까요? 너무 그런가? 3으로 할까요? 3. 이건 숫자는 아무렇게 넣은 겁니다.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네, 그리고 프린트 B. 좀 계산하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볼까요? A, 골뱅이 B. 자, 이런 값들이 나왔는데 왜 이런 값들이 나왔는지를 볼게요. 왜 이런 값들이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볼게요. A를 보면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고요. 여기다 곱하기를 할 거예요. 곱하기를 할 건데 1, 1, 2, 2, 1,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넣었죠.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행과 여기 있는 컬럼을 곱셈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3이고요. 4 곱하기 2니까 8. 이해되세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3 곱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2예요. 다 더하면 12, 15, 16이네요. 그죠? 그게 요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같은 행에서, 그죠? 같은 행에서 여기 두 번째 컬럼 있죠? 두 번째 컬럼은 1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겠네요. 6 더하기 4 곱하기 3, 12겠네요. 이게 10이니까 22, 23이겠네요. 23.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끝났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숫자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같은 행에 대해서 두 번째 컬럼 가지고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 곱해줘가지고 숫자 하나 나올 거고
세 번째 행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컬럼 곱해가지고 숫자는 나오겠죠? 그게 여기 마지막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의 곱.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같은 결과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매트 멀 A, B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행렬의 곱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라면 x 곱하기 y하고 y 곱하기 x는 서로 같죠. 이거를 뭐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나요? 두 개, 오른쪽 왼쪽 바꿔도 곱하기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행렬 곱셈은 이게 가능할까요? 행렬 곱셈은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양이 그죠? 여기 요 두 개가 차원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그죠? i하고 k가 같다라는 도장이 없죠. 어. 그 위치를 바꿔주면 mo양이 jk 그다음에 i, j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차원의 크기가 다르면 곱셈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교환 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곱셈 자체가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행렬 곱셈에서요, 2차원 배열하고 1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행렬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학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음, 일단 정리부터 하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이 행렬 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쓸까요? I, J 곱하기 I. 이런 모양이면 닷 연산자 하고요. 골뱅이 연산자 하고요. 골뱅이 연산자하고 맷멀 함수가 동작이 돼요. 동작이 되고, 이 결과, 죄송해요. 여기가 J예요, J. J.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이거는 비교하셔야 돼요. 아래쪽은 2차원 배열하고 2차원 배열의 곱셈이에요. 여기를 1이라고 할까요? 여기 1. 자, 얘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제가 이거를 나눠서 써드린 이유가 아래쪽은 2D 배열하고요. 2D 배열하고 2D 배열을 곱셈을 한 거예요. 그 결과도 2D 배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2D 배열하고요. 1차원 배열을 곱셈을 한 거예요. 이 결과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를 주의하셔라. 사실 그 선형대수에서는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사실은 선형대수에서는 이렇게 하죠.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요거는 돼요.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이라고.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서로 같으면
여기에 행의 개수만큼으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고요. 얘는, 얘는 컬럼의 개수가 한 개인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여기가 같죠? 이것도. 그러면 결과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1차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들을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숫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같은 숫자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에 따라서 모양, 쉐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동작하는 방식이 좀 그 결과를, 곱셈의 결과를 다른 배열에서 이용할 때, 곱셈의 결과를 다른 배열에서 이용할 때, 그, 뭐 또 다른 배열과 곱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곱셈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컬럼이 한 개짜리인 2차원 배열을 곱셈을 하는 거냐, 요거는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뭐 똑같습니다. 자, 우리 A 다시 만들어 보죠. numpy 점 A range로 1부터 7까지 하고 reshape 해서 행 2개, 컬럼 3개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A 출력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B라고 하는 배열, B는 1차원이니까 소문자로 만들게요. B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개짜리로 만들면 되고요. A 레인지? 여기도 그냥 A 레인지로 만들까요? A 레인지 1부터 4까지로 만들게요. 그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B. 소문자도 죄송합니다. 소문자 B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A 골뱅이 B 또는 numpy.mat multiplication A B 두 개가 결과 같죠? 둘 다 같은 결과를 줘요. 같은 결과를 줍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1, 2, 3이 있었어요. 그리고 4, 5, 6이 있었어요. 그죠? 자, 곱하려고 하는 거는 1, 2, 3이에요. 그죠? 원래 1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옆으로 쓰잖아요. 옆으로 쓰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얘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해서 숫자 하나가 나온다.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3, 3은 9가 되겠죠. 14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다. 그러면은 4 더하기 5, 2, 10 더하기 6, 3, 18 이렇게 되는 22,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래서 1차원 배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들끼리 곱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더하고 요렇게 해서 더하고 결과는 요렇게 나오는데 배열에서는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만든다. 원디 어레이로 만들어 준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음. 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B라고 하는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게요. 2차원 배열로. 그럼 numpy 점, 아, 그냥 B를 reshape 되겠네요. reshape를 해버리는데 행 3개짜리,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네, 프린트 B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몇 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에요. 행이 3개고 컬럼이 1개인 2차원 배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 골뱅이 B 결과는 역시나 2차원 배열이에요. 모양이 다르죠. 얘랑 숫자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죠. 이거를 주의하셔라. 이거를 주의하셔. 맷 뭐를 쓰셔도 똑같습니다. 맷 뭐를 쓰셔도 A, B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모양만 만들어진 결과가 1차원 배열이냐, 1차원 배열이냐, 아니면 2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 그래서 그 정리한 게 이거예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을 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같은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방법은 똑같은데 요렇게 같아야 되겠죠, 개수가. 그죠? 컬럼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컬럼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1차원 배열의 원소의 개수, 1차원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 근데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일 수 있어요.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곱셈 요거는 저희가 이런 연산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할 경우가 있을 거고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서는 골뱅이라고 한 연산자를 쓰시면 더 그 표현하기가 더 쉽고요. 쉽고 근데 3차원 이상이다. 3차원 이상에서는 골뱅이 연산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1차원, 2차원, 3차원 차원에 상관없이 모든 차원 배열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수학과나 이공계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행렬을 공부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나오는 개념입니다. 네, 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려우세요? 수학 얘기 나오면 고치 앞죠? 네, 알았어요. 수학 얘기 안 할게요.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